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억 원을 모으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까?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주변에서 투자, 성공담이 들려올 때마다 나도 한번 큰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10억 원이라는 목표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10억 원을 어떻게 모으고 굴려야 할지에 대해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과 함께 말이죠.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를 넘어 10억 원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에 대해 함께 깊이 파헤쳐봅시다. 10억 원, 이 금액이 주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10억 원을 모으면 은퇴할 수 있을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억 원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어떻게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겠죠. 그럼 10억 원을 모으면 대체 뭐가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심리적인 안정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갑바입니다. 돈으로부터 오는 자유는 단순히 돈을 쓰는 자유가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자유, 하고 싶은 일 선택할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우리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급전이 필요해 쫓기듯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안감에 휩싸여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일 없이 더 여유롭고 신중하게 기회를 탐색하고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억 원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큰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월급만으로 10억 원을 모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월급쟁이 부자들이 처음부터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급여가 들어오면 일정 금액은 무조건 저축과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한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듯이 자산이 저절로 쌓이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성공 비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는 커피나 외식 비용을 줄여 그 돈을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는 것은 자산 증식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이는 곧 자기 통제력과 연결되어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억 원을 모으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투자입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렵고 목표 금액 달성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2026년과 그 이후를 내다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투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2025년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2026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죠. 물론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대출 규제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를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입지, 미래 가치, 주변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는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기업에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사고파는 단타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할 기업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빠지면 오히려 중요한 학습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단단한 멘탈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바로 AI 관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관련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2026년 이후에도 중요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자율주행, 의료 AI, 로봇공학 등 AI가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 같은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금은 투자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니까요. 세금을 절약하는 것만큼 확실한 수익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이런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투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실물 자산이나 대체 자산의 분산, 투자하여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자산의 속성이 다른 23가지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입니다. 마치 농부가 다양한 씨앗을 여러 밭에 뿌리듯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거죠. 투자를 하다 보면 늘 고민과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어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어쩌지?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며 끊임없이 자기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경제신문을 읽고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등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손실해도 잠이 오지 않던 내가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심지어 몇억 원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겪는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투자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나가야 해요. 2026년 투자 환경은 금리 인하 여부, 유동성 변화,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성공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큰 수익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무기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억 원을 모으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10억 원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발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여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지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자만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모았다면 이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깊이 몰입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여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10억 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세요. 돈이 흘러가는 구조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10억 원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 모두 10억 원을 넘어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힘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